와, 핵폭탄을 만들 수 있겠구나. 그리고 원자력 발전소를 지어서 엄청난 에너지를 만들 수 있겠구나. 이게 바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수식이에요. 인사 시간도 맞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일단 특산성 이론의 핵심을 얘기 드릴게요. 빛의 속도로 접근을 하잖아요, 먼저. 근데 이거 사실 이해가 안 되잖아. 그래서 특수 상대성 이론을 이야기할 때 빛의 속도로 먼저 시작을 하지 않고 네. 조금 느린 거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요거의 하정님입니다. 너무 위험한 거 아니에요? 우주에 하정님이 그냥 떠 있습니다. 요 상태를 가정할게요, 요 상태에서 제가 이제 우주에서 우리 하정님으로부터 시속 10km로 멀어지고 있다. 요런 상황. 저는 10km 속도, 시속 10km로 멀어지고 있고요. 예? 하정님이 계신 겁니다. 네. 그죠? 그러면 우리는 서로 멀어지고 있겠죠? 예. 근데 하정님이 저한테 시속 20km 속도로 공을 던져요. 그러면 우리 하정님, 랩장님 관점에서 볼게요. 나는 시속 10km로 멀어지고 있어. 네. 그리고 공은 어때요? 공은 하정님으로부터 20km 속도로 멀어지고 있겠죠. 그럼 공이 더 빠르게 멀어지겠네요. 네. 내 관점에서는 내가 10km로 멀어지니까 네. 하정님 어떻습니까? 10km 멀어지고 있겠죠. 그러면 공은 어때요? 공은 내가 10으로 멀어지는데 공은 20으로 다가오니까 네. 공은 또 시속 10km 속도로 나한테 다가오고 있겠죠. 왜냐면 나는 시속 10km로 멀어지지만 공은 20km 속도로 다가오니까 최종 공의 속력은 내가 봤을 때 시속 10km로 다가온다. 이런 상황이 아시겠죠? 네. 이런 상황에서 여기까지 문제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문제가 없는 이유가 왜 문제가 없느냐?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공의 속도가 너무 느리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요, 지금. 이 상황은 괜찮아. 그런데 여기서 속도를 높이면 이제 문제가 시작됩니다. 네, 이제 나는 빛의 속도의 90%, 네. C가 보통 빛의 속도입니다. 네. 0.9를 곱하면은 빛의 속도의 90%가 되겠죠. 이제는 제가 빛의 속도의 90%로 멀어지고 있어요. 네. 랩장님으로부터. 예? 근데 랩장님이 저한테 프레쉬를 비춥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바로 지나치죠. 네, 자료주시면요. 저와 빛 중에 뭐가 더 빠릅니까? 빛이 더 빠르죠. 빛이 빠르죠. 그러면 랩장님 관점에서 볼게요. 저는 빛의 속도의 90%로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후레쉬 빛은 랩장님으로부터 빛의 속도로 멀어지고 있겠죠. 그렇죠? 뭐 문제 없죠? 없어요? 빛의 속도의 100%로 멀어지는 빛, 빛의 속도의 90%로 멀어지는 저. 네. 문제 없어요. 없어요? 근데 이번에 제 기준으로 볼게요. 다시 저 보여주시면요. 이번에는 관찰자가 오른쪽에 있는 나입니다. 네. 내 관점에서 랩장님은 빛의 속도의 90%로 멀어지고 있겠죠. 그러면 빛은 랩장님이 빛의 속도의 90%로 멀어지고 있으니까 C가 빛의 속도입니다. 랩장님이 빛의 속도의 90%로 멀어지고 있으니까 네. 랩장님이 빛의 속도의 90%로 멀어지면서 나한테 빛의 빛의 속도의 100%로 쏘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나한테 실제 오는 빛의 속도는 어떻게 돼요? 0.1? 0.1C 빛의 속도의 10%로 온다는 거야. 그죠? 내가 뒤로 가면서 빛을 쏘니까 예. 내가 봤을 때 네. 빛은 훨씬 느리게 와야 돼. 그렇죠. 왜냐? 멀어지고 멀어지면서 있으면. 공을 던지니까 나한테 네. 좀 느려질 거 아니야. 네. 그죠? 나한테 다가오면서 공을 던지면 더 빨리 오고. 그렇죠. 그죠? 잘해주시면요. 실제로는 빛의 속도로 나한테 옵니다. 내가 아무리 빠르게 멀어진다고 해도 빛의 속도가 느려지지 않고 빛의 속도의 100%로 나한테 온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속도로 멀어진다고 해도 내가 관측하는 빛의 속도는 항상 100%의 빛의 속도, C다. 네. 뭐야 이게? 그것이 빛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지금. 지금 이게 너무 이해가 안 되죠? 네. 네, 이게 상대성 이론의 핵심이에요. 이제 놀랍게도 여러분은 이 상황을 이해하게 됩니다. 기대해 주세요. 그리고 이걸 이해하고 나면 그 다음에 소름이 돋는 순간이 올 거예요. 내가 아무리 빨리 달려도 내 앞에 있는 빛은 내가 뒤로 뛰든 앞으로 뛰든 뭘 하든 그냥 무조건 빛의 속도로 달립니다. 내가 느리게 뛰어도 빛은 내 앞에서 빛의 속도로 달리고요. 내가 빛의 속도의 90% 속도로 뛰어도 빛은 내 앞에서 여전히 빛의 속도로 달린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게 말이 안 되잖아. 네. 그러면은 이때 무슨 차이가 생기느냐? 빛은 여전히 빛의 속도로 달립니다. 네. 여전히 빛은 같은 속도로 나에게서 멀어지고 네.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아무리 속도를 높여도 여전히 빛보다 느린 거예요. 네. 그죠? 네. 다음 주면요. 지금 외부에서 나와 빛의 경주를 지금 보는 겁니다. 네. 지금 요거만 기억하세요. 어떻게 해도 빛은 항상 빛의 속도로 보인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을 던질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속도를 고려해서 결정을 딱 해가지고
아, 공이 느려지는구나. 공이 빨라지는구나. 네. 요거를 한단 말이에요. 네. 그죠? 네. 근데 빛은 항상 빛의 속도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여기서 그럼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정말 아무 문제가 없나? 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겁니다. 이제 항상 똑같은 빛의 속도로 달리는 빛과 네. 내가 경주를 합니다. 요 경주를 생각해 보세요. 경주. 네. 내 속도가 정말 빨라. 물론 빛보다 빠르진 않지만 네. 내 속도가 정말 빨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아슬아슬하게 빛에게 지겠죠. 그렇죠. 왜냐? 빛이 나보다 좀 빠르니까. 그렇죠. 그죠? 무슨 수를 써도 빛을 이기지 못해요. 근데 속도가 빛의 속도에 가까워져. 내가 진짜 빨라져서. 그럼 어떻습니까? 경기가 정말 스릴 넘치는 접전이 되겠죠. 그래서 근데 요거는 그냥 외부에서 봤을 때야. 그러니까 내가 정말 빨라지면 빛과 나의 이 경주가 정말 스릴 넘쳐. 네. 근데 이거는 외부에서 봤을 때야. 내가 보는 관점 어때요? 내가 보는 관점. 그러니까 빛과 내가 달리기를 시작합니다. 외부에서 볼 때는 야, 걔도 꽤 빠른데? 네? 이러면서 스릴 넘치게 봐. 내가 보는 빛은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관측하는 모든 빛은 나의 속도가 빠르던 느리던 뭘 하던 빛의 속도야. 내가 아무리 빨리 달려도 빛은 빛의 속도로 나를 제낍니다. 이 말이 뭐야? 관중석에서 볼 때는 스릴 넘치는 경기인데 네. 내 입장에서는 완패입니다. 완패. 이미 진 경기. 그냥 압도적인 패배. 이런 차이가 지금 있는 겁니다. 네. 이거 진짜 신기한 일이죠. 네. 그러니까 여전히 빛은 빛의 속도만큼 나보다 빠른 거예요. 내가 아무리 빨라, 네. 내가 정말 빛의 속도로 빨라. 네. 그래도 여전히 빛은 나보다 압도적으로 빨라. 근데 이거 이상하잖아. 네. 보세요. 경기를 보는데 네. 경기장에 있는 선수가 1등 선수가 압도적으로 막 몇 바퀴 차이나. 그런데 관객석에 섰을 때는 둘이 비슷비슷해.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 네. 이게 말이 안 되지 않는다는 게 상대성 이론이에요. 이렇게 어? 내가 빨라지잖아요. 네. 그러면 이동하는 거리가 짧아지는 상태가 벌어집니다. 이게 바로 기리수축이에요. 기리수축. 네, 이제 지금 궤도와 빛의 달리기를 다시 여기서 연결을 하면 더 재밌습니다. 네. 제트기가 이동한 거리 어떻습니까? 시속 1600. 1600km고 1시간 동안 이동을 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볼게요. 반대로 우리는 제트기의 속도를 몰라. 네. 근데 제트기가 1600km를 갔어. 네. 근데 1시간이 걸렸대. 그러면 제트기의 속도는 어떻게 됩니까? 시속 1600. 그렇죠. 거리를 시간으로 나누면 속도가 되니까. 제트기의 속도는 시속 1600km네. 네. 맞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자전과 같은 방향으로 이제 제트기가 이동을 합니다. 그 모습을 지구 밖에서 본다면 제트기가 시속 3200km로 이동하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지상에서는 1600km 이동했는데 네. 지구 자전과 같은 방향으로 이동을 했어. 그러면은 실제로는 밖에서 지구 밖에서는 3200km를 이동했을 겁니다. 다음 시면요. 속도가 시속 3200km로 빨라졌지만 네. 실제로 이동한 거리가 3200km가 되고 1시간 동안 더 많은 거리를 이동했으니까 지구가 자전으로 이동한 거리를 확인하면 결국 실제 제트기가 이동한 거리는 1600km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문제 없어요. 요거는 제트기니까. 문제는 제트기가 아니라 빛이 이동하는 경우에 또 발생을 합니다. 지구 밖에서 볼 때 빛은 동일한 속도로 이동을 합니다. 네. 근데 이 속도는 내가 지구에서 잰 속도와 지구 밖에서 잰 속도가 똑같아요. 근데 속도는 거리를 시간으로 나눈 값입니다. 네. 그죠? 네. 그러면은 지구 밖에서 볼 때 이동한 거리가 늘어났다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속도는 똑같아. 네. 근데 속도는 거리를 시간 나눈 값이야. 네. 지구 밖에서 볼 때 이동 거리가 늘어났어. 시간도 늘어나겠죠. 그렇죠.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인데 속도가 똑같으니까 네. 이동 거리가 늘어났네. 늘어난 거죠. 그럼 시간도 늘어났다. 그렇죠. 재인 시간도 더 길어졌겠죠. 네. 즉 속도가 동일하기 때문에. 즉 동일한 상황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시간과 거리에 대해서 서로 의견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동일한 상황을 서로 다른 관측자가 볼 때 분명히 동일한 상황을 보고 있는 거니까 네. 상황 자체가 바뀌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시간과 거리에 대한 의견이 달라지는 거예요. 분명히 똑같은 상황인데 네. 이렇게 보이더라? 시간과 거리가 달라지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동한 거리가 바뀌는데 속도가 똑같기 때문에 네. 시간도 바뀔 수밖에 없는 거죠. 제트기는 괜찮아. 자동차도 괜찮아. 근데 빛이 들어가면 이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평소에 빛이 이동하는 속도 느낄 수 있습니까? 느낄 수 없죠. 없어요. 빛이 이동하는 거 아무도 못 느껴. 평소에 우리가 빛이 이동하는 속도 이거 뭐 느낄 수 없죠. 이거를 고려해서 우리가 막 뭔가를 할 만큼 빠른 경우가 없습니다. 우리가 뭐 운전할 때 빛의 속도 고려합니까? 안 하죠. 안 해요. 빛에 비하면 너무 느리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은. 네. 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는 상대성 이론이 거의 필요가 없어요. 빛은 너무 빠르니까. 그러면 이제 한번 다른 경우 한번 볼게요. 다른 경우 예시로. 다음 주면요. 네. 요게 좀 더 이게 빠르요. 왜냐면 요거는 진짜 누가 봐도 좀 확실히 이해가 될 건데 이제 왼쪽에 랩장님, 오른쪽에 제가 있습니다. 예. 서로 바라보고 있어요. 랩장님은 가만히 계세요. 네. 그리고 저는 오른쪽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랩장님이 우주선에 있고요. 네. 우주선 끝에서 반대쪽 끝으로 빛을 쏘고요. 네. 빛이 맞은편에 거울에 반사가 돼서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면 랩장님은 그 빛이 발사돼서 돌아오는 그 시간을 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냥 심플하게 좀 계산을 좀 쉽게 해볼게요. 네. 빛이 이동한 거리는 어떻습니까? 빛이 이동한 거리 20m. 그래서 갔다 왔으니까. 갔다 왔다. 그냥 편의상 빛의 속도를 초속 20m라고 할게요. 되게 느리죠? 지금. 그렇죠. 그냥 왕복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1초. 그죠? 1초. 네. 빛은 20m를 이동하니까 1초라 걸리면 빛의 속도가 초속 20m겠죠? 그렇죠. 빛의 속도는 초속 20m, 1초 동안 20m. 20m를 오는 걸 시간을 쟀더니 1초가 나왔어. 네. 오케이? 그럼 밖에서 이제 내가 보는 거야. 이제는 랩장님이 나야, 나. 네. 자르시면요. 내가 이제 이동하면서 랩장님을 봅니다. 랩장님의 우주선은 반대로 내 기준으로 멀어지고 있겠죠? 그렇죠. 그럼 어때요? 빛이 이동하는 게 내가 봤을 때, 랩장님이 봤을 때는 빛이 우주선 끝에 갔다 오잖아. 그러면은 사실 랩장님이 봤을 때 빛은 어떻게 이동해요? 갔다 와. 일직선으로 왔다 갔다 하겠죠? 그렇죠. 이게 맞아. 이게 맞죠? 내 입장에서는 이렇게 이동한단 말이야. 아, 내 입장에서. 이해했어요. 그렇죠. 내 입장에서. 네. 대각선으로 칩니다, 빛이. 네. 그죠? 왜냐면은 빛이 점점 나한테서 멀어지면서 내려갔다 올라오니까. 네. 그러니까 랩자님 기준 이렇게 제 네. 기준으로는 멀어지면서 이렇게. 왜냐면 막 이렇게 움직여도 내가 멀어져. 네. 그럼 대각선으로 가는 거야. 네. 그죠? 네. 그럼 다시 자료주시면요. 거리가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대각선이 돼서 30m로 늘어났어. 네. 왕복 30m. 네. 그죠? 근데 빛의 속도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정한 지금 계산 편의상 어떻게 가정했어요? 초속 20m. 20m. 그럼 왕복하는데 얼마나 걸리죠? 아, 궤도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1.5초가 그렇지. 걸리는 거죠. 그렇지. 네. 그러니까 분명히 가까이 가도 대각선이죠. 멀어도 대각선이죠. 하지만 그래도 내가 멀어진다로 가정했으니까. 어쨌든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죠? 예. 다시 설명으로 할게요. 그러면 설명으로. 하정님 기준으로는 갔다 오죠. 그렇죠. 일직선으로 20m 를. 이렇게. 빛의 속도는 어떻습니까? 초속 20m. 그러면은 얼마나 걸리죠? 1초. 제 기준으로 봤을 때 네. 옆으로 가니까 30m 이동해. 그러면 얼마나 걸리죠? 1.5초. 네, 이 말이 뭐냐? 요 일이 벌어진 사이에 랩장님의 시계를 제가 본다고 쳐요. 네. 랩장 시계. 그러면은 내가 1.5초가 지날 때 랩장님의 시계는 1초를 막 지나겠죠. 내가 보는 이 시간이 다르게 흐르는 거예요. 랩장님의 시계가 지금 느려지는 겁니다. 왜냐? 빛의 속도가 일정하니까. 내가 보는 시간이 지금 느려집니다. 여기서는 누가 이동하느냐도 중요하지 않아요. 네. 네, 그러니까 누가 이동하냐가 중요하지 않고 관측자가 누구냐만 봤을 때 네. 이렇게 되면은 예를 들어 반대로 랩장님이 이동하면서 나를 봐. 그래도 똑같이 네. 상대방이 빠르게 이동한다고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다음 주면요. 랩장님이 이제 이동하면서 나를 봐. 똑같다는 거야. 똑같이 대각선으로 간다. 그 상대성 이론의 기하적인 해석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좀 이해를 하기 위해서. 네. 그래서 상대방의 운동이 빠르면 빠를수록 빛이 원래는 이렇게 갔다 와야 되는데 그렇죠. 상대가 빨리 멀어져. 그럼 나중에 어떻게 돼? 점점 멀리 가겠죠. 그렇죠. 점점 오래 걸리겠네요. 점점 오래 걸려. 이 말은 뭐냐? 그만큼 시간이 길어지겠죠. 내 시계와 상대방의 시계의 차이가 점점 벌어지겠죠. 그렇죠. 빠르게 이동할수록 시간이 서로 다르게 흐른다는 거예요. 점점 더 큰 차이를 갖고. 저에게 1초가 상대에게는 2초, 3초가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다르게 흐르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내가 정지한 상태에서 이동하는 물체를 볼 때 이동하는 물체의 시간이 느려지는 효과가 나타난다. 이게 네. 바로 시간 지연입니다. 왜냐? 빠르게 함으로질수록 이 빛이 점점 누우니까 점점 더 긴 거리를 가게 되고 긴 거리를 간다? 점점 더 긴 시간이 필요하게 되고 나중에 엄청 빠르게 간다? 그러면 엄청나게 긴 시간이 걸리겠죠. 네. 이게 왔다 갔다 하는데 네. 그만큼 시간 지연이 발생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누구 입장에서 어떻게 지연되느냐? 그냥 내가 볼 때 상대방의 시계가 느려진다 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하셨어요? 네. 응. 아무튼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소름 돋는 순간이 왔습니다. 기가 막힌 방향으로 여기서 방향을 틀어볼게요. 이거는 진짜 제가 감히 말씀드리면 혁명적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방향의 전환입니다. 발상 자체가 아예 바뀌는 전환이에요. 빛의 속도는 일정하니까 길이 수축이 일어나요. 네. 왜냐? 시간이 줄어드니까. 어쨌든 지금은 우리가 그냥 요것만 기억하세요. 지금까지는 시간과 공간은 일정해서 예. 관객이 나를 보던 관중이 나를 보던 내가 나랑 달리는 빛을 보던 똑같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네. 그죠? 네. 근데 신기하게도 관중이 나를 볼 때는 빛과 비등비등한 경쟁을 하는데 내가 볼 때는 빛이 압도적으로 나한테 승리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이상하다. 알고 봤더니 빛의 속도 자체는 항상 일정해 버렸어. 근데 여기서 그럼 뭐가 바뀌느냐? 왜 관중이 봤을 때는 이렇게 비등비등하지? 궤도가 뛰는 거리 자체가 수축돼 버리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비등비등해 보여. 실제로는 전혀 비등비등하지 않아. 네. 근데 시간이 짧아지고 길이가 짧아지면서 빛의 속도를 유지해주면서 누가 보던 문제가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걸 만들기 위해서 시간과 공간이 바뀌고 있다.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발상을 틀어볼게요. 질량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엄밀히 말하면 지금 시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시공간에 대한 이야기. 네. 그렇죠? 시간과 공간 이거랑 질량 네. 이게 과연 관련이 있나? 질량이라는 건 어떻습니까? 고유한 속성이에요. 네. 그냥 이것의 질량은 몇이다. 응. 정해져 있습니다. 속도가 빨라진다고 변합니까? 예를 들어 자동차가 빨리 달린다고 자동차의 무게가 바뀝니까? 그러지 않죠. 안 바뀌죠. 네. 그죠? 속도가 빨라지던 말던 질량은 고정된 값이에요. 근데 재밌는 거는 시간 지연과 길이 수축을 한번 이용해서 굉장히 고전적인 아이디어를 한번 떠올려 보자 라는 겁니다. 요걸 이용해서 네. 지금 시간과 공간은 바뀔 수 있다 네. 라는 것까지 왔어. 네. 근데 질량은 사실 속도랑은 크게 관련 없을 거다 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우선 속도가 빨라집니다. 속도가 빨라져요. 그러면 시간이 느려지죠. 그렇죠. 시간이 느려지면서 길이가 줄어드는 길이 수축이 일어납니다. 이거를 질량까지 한번 확대를 해보자는 거예요. 원래는 안 되지만 다음 주면요. 이거를 이용해 보겠습니다. F는 MA. 어떤 물체를 움직이는 데 필요한 힘. 네. F. 요게 질량과 비례합니다. 네. 이 말이 뭐냐? 지하철에서 날씬한 사람을 밀면 밀리죠. 그렇죠. 조금 이렇게 질량이 크신 분 밀면 어때요? 잘 안 밀려요. 안 밀려요. 근데 세게 힘을 주면 어때요? 밀리겠죠? 밀려요. 즉 이 말은 뭐냐? 질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물체를 움직이는데 큰 힘이 들어요. 네. 혹은 질량이 크면 클수록 네. 움직이는 이 물체를 멈추는데도 큰 힘이 들어요. 그러니까 움직이는 물체를 멈추거나 네. 멈춰있는 물체를 움직이게 할 때 질량이 크면 클수록 힘이 많이 든다는 겁니다. 네. 그죠? 요거까지 아시겠죠? 네. 그러면 속도가 빨라져요. 시간이 느려졌어요. 요거만 보는 거야. 그러면은 같은 힘으로 무언가를 밀어요. 네. 근데 시간이 느려졌어. 그럼 어떻습니까? 밀어도 더 짧은 시간 동안 밀어주는 게 되죠. 시간이 느렸으니까. 네. 원래는 한 10초를 미는 거였는데 그렇죠. 시간이 느려지니까 한 1초밖에 못 미는 거야. 그러면은 똑같은 힘을 줬을 때 시간이 느려진 물체는 어떻습니까? 짧은 시간 동안 밀어주게 되겠죠. 네. 이 말은 뭐냐? 같은 힘으로 속도를 더 내는 게 힘들어진 상황입니다. 무거워진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러니까 질량이 커졌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고전적인 방식의 접근이에요. 이제 점점 빨리 움직여볼. 빨리 움직일수록 시간 지연이 일어납니다. 네. 이 말은 뭐냐? 빨리 움직일수록 시간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은 뭐냐? 빨리 움직일수록 질량이 커진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물리학적으로 최고 속도인 빛의 속도에 도달하면 어떻게 됩니까? 질량이 무한대로 커진다. 그러면 가장 빠른 속도, 빛의 속도로 움직인다. 질량이 무한대가 된다. 네. 질량이 무한대다. 네. 무한대의 질량의 속도를 더 낼 수 있습니까? 무한대의 질량의 물체가 빨라질 수 있습니까? 빨라질 수 있겠죠. 질량이 무한대야. 네. 이거 빨라질 수 있어요? 엄청 무거운 거야. 에? 또 안 움직여요? 엄청 무거우니까. 그쵸? 더 빨라질 수 없다는 거죠. 질량이 무한대니까. 이 말은 빛의 속도에는 결코 도달할 수 없다.
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아시겠어요? 어떤 물체가 빨라지면 질량이 커져요. 네. 질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얘가 속도를 얻을 수 없게 되겠죠. 네. 그러니까 빛의 속도까지 도달할 수 없는 거야. 어떤 물체도. 그래서 빛이 최고 속도고 어떤 물체도 빛보다 빨라질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아시겠어요? 이제 이해가 돼요? 빛보다 빠른 게 없는 거야. 그 얘기를 한 거야 지금. 그리고 나아가서 시간과 공간을 합친 시공간이 이제 유기적으로 연결이 된 겁니다. 네. 시간 지연과 길이 수축이 4차원의 시공간에서 이런 연결된 특성을 보인다는 거죠. 여기까지 이제 깔끔해졌죠? 예. 여기서 우리가 정말 놀라운 한 가지를 놓친 게 있어요. 뭐죠? 이게 뭐냐? 방금까지 말씀드렸던 아주 중요한 바로 그것, 질량입니다. 시간과 공간이 관측자에 따라 상대적으로 바뀐다. 왜냐? 빛의 속도는 일정하니까. 네. 근데 여기서 잠깐만, 아까 질량도 있지 않았나? 응.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변화하는 질량도 뭔가 연결돼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천재 과학자 아인슈타인이 네. 여기서 바로 뭘 떠올렸을까? 바로 에너지를 떠올립니다. 이게 뭐냐면은 잘 보세요. 네. 움직이는 물체는 운동 에너지를 갖습니다. 그렇죠. 그죠? 빨리 움직이는 물체는 더 높은 운동 에너지를 갖겠죠. 그렇죠. 움직이는 물체는 에너지를 가져. 운동 에너지. 네. 빨리 움직이는 물체는 더 높은 운동 에너지를 가져. 네. 움직인다는 개념은 시간 차원 속에서 움직이는 거죠. 네. 즉 시간 차원 속에서 에너지를 설명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여기서 특수 상대성 이론에 등장한 수식들을 통해서 계산을 해봅니다. 그랬더니 움직이는 물체의 질량이 증가한다는 것을 도출했죠. 그러면은 빨리 움직일수록 어떻게 됩니까? 시간 지연이 일어나는 시간 지연. 그러면 아까 질량 어떻게 되었죠? 질량 터져요. 질량이 커져요. 네. 그러면 이렇게 보는 거야. 아마도 움직이는 물체에게 추가되는 에너지가 있을 겁니다. 그죠? 그렇죠. 이게 질량이 증가하는 형태로 나타나는 게 아닐까? 뭔가 지금 떠오르죠? 보세요. 지금 우리는 상대성 이론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특수상성 이론. 그쵸? 네. 빛의 속도를 고정하고 시간과 공간은 바뀔 수 있다. 요건 알고 있어. 네. 근데 여기에 질량을 껴넣습니다. 네. 질량을 껴넣어. 예? 그랬더니 빠르게 움직이는 물체는 시간이 수축해서 질량이 커져? 잠깐만, 빠르게 움직이는 물체는 운동 에너지를 갖고 있는데 움직이는 형태의 어떤 물체에 추가된 에너지가 질량이 증가한 형태로 나타나나?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하던 게 절대적인 기준이 뭐였죠? 빛의 속도. 응. 지금 운동 에너지라는 어떤 에너지와 응. 질량의 관계를 이야기하는데 응. 이게 혹시 지금까지 우리가 절대적인 기준을 놓고 있던 빛의 속도랑 관련돼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떠올려요. 그 결과 아인슈타인은 아주 간단한 식으로 시간 속에서 움직이는 정지 상태의 물질들이 에너지를 가질 수 있겠다는 사실을 계산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 다음 장 보시면요. E는 mc 스퀘어. 인류 역사상 가장 유명한 공식의 탄생입니다. 이게 상대성 이론에서 나온 거예요. 이거를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설명한 사람이 많이 계시겠죠. 하지만 수식 없이 설명한 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을 것이다. 대박이죠. 보세요. 제가 말씀드렸죠. 움직이는 물체는 시간 수축이 일어나고 네. 질량이 커졌다라는 형태로 해석이 된다. 네. 그러면 움직인다라는 건 운동 에너지가 있는데 네. 요 에너지가 그러면 질량과 관련이 있나? 요 둘 사이를 어떻게든 연결할 수 있을까? 왜냐? 시공간이 상대적으로 변한다는 게 빛의 속도를 고정했더니 시간과 공간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수축했다가 뭐 줄었다가 막 지연되고 막 난리가 나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확실히 연결돼 있어. 그럼 질량도 껴넣어볼까? 그랬더니 이 질량의 빛의 속도의 제곱을 곱했더니 에너지가 된다. 이것이 질량과 에너지가 등가 교환이 가능하다라는 거를 아인슈타인이 떠올린 거예요. 네. 이 말도 안 되는 시공간 얘기를 하다가. 그래서 과학자의 위대함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아무 관련 없어 보이는 시간과 공간을 시공간이라는 하나의 연결고리로 묶어서 네. 세상을 바꿀 만한 위대한 발견을 해냈습니다. 이야. 아인슈타인이. 네. 그쵸? 네. 근데 여기서 끝나진 않았어. 빛의 속도는 일정하니까 시간과 공간이 이렇게 연결되는 거구나. 또 연결할 거 없나? 또 찾아요? 그래서 거기서 확장해서 역시 질량과 에너지, 아예 관련 없어 보이는 이 두 가지를 연결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요 E는 mc 스퀘어 덕분에 네. 핵폭탄도 만들 수 있고요. 왜냐? 사라지는 미세한 질량이 에너지로 바뀌는구나. 왜냐?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움직이는 물체와 질량이 연결이 돼 있으니까 둘 사이가 빛의 속도의 제곱이라는 걸로 서로 영향을 줘.
그러면 질량을 조금만 없애보면 어때? 막대한 에너지가 나오겠는데 왜냐? 아, 빛의 속도를 제곱하니까. 그렇지. 그러고 나니까 와, 핵폭탄을 만들 수 있겠구나. 그리고 원자력 발전소를 지어서 엄청난 에너지를 만들 수 있겠구나. 이게 바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수식이에요. 근데 이거의 그 시작을 오늘 만나보셨습니다. 특수상대성 이론을 발견한 아인슈타인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 시면요. 한번 읽어주시죠. 우리는 여전히 대자연이 보여준 모습의 10만 분의 1조차도 모른다. 아인슈타인. 예. 특수상대성 이론의 위대함을 오늘 제가 전부 설명을 드릴 수는 없어요. 예. 그런데 적어도 위대함을 아주 잘게 잘라서 시식 정도는 해봤다. 오늘 와. 정말 말도 안 되는 위대함을 살짝 맛본 겁니다. 네. 예. 오늘 사실 이렇게 전개된 과정 자체가 정말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엄청나게 왜곡을 해서 지금 설명을 드린 거라는 사실을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네. 예.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건 클래식 교양 시리즈입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시간도 맞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